안녕하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강사 박미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또 어쩌면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여유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세 가지 챕터를 나눠봤는데요. 만화의 정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화 잘 그리는 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즈 매니악 사용법이 되겠고요. 우선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 혼동이 오실 수 있는 것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제목에 보면 카툰 앤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툰 앤 애니메이션 무슨 뜻일까요? 보통 그냥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만화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카툰이라고 하죠. 희화, 풍자, 과장되게 해서 웃음이나 만화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시화하는 것을 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화는 움직이지 않아요. 애니메이션은 움직이지 않는 또 만화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화책, 웹툰도 만화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화예요. 이건 제가 옛날에 어린이 동산이라는 곳에 잡지에 연재를 했었던 만화인데, 학습 만화라고 할 수 있고, 어린 연령대에 따라 또 만화가 다르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화였어요. 좀 풍자하고 시화시켜서 일반 동화를 캐리커처하고 패러디해서 만든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 역시 만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본 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채색을 한 거라면 그 전에 기본적인 만화는 이렇게 흑백으로 채색이 없고 책으로 나오는 형태로 해서 만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의 특징은 칸이라는 한 페이지와 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페이지 안에서 칸이라는 형태로 나눠져 있고 그 칸 안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만화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만화를 책으로 보기보다는 웹툰 형태로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웹툰은 만화하고는 조금 형식이 달라서 만화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만화하고는 형식이 조금 달라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웹툰 네이버나 다음이나 웹툰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기본적으로 쭉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죠. 핸드폰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웹툰을 하나 봐볼게요. 자, 약한 영웅이라는 웹툰이 있네요. 보지 않았었는데 재밌나요? 자, 지금 웹툰을 보면 역시 여기 나오네. 똑같아요. 만화가 갖고 있는 형태랑 똑같습니다.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말풍선이 있고요. 연출이 되어져 있고요. 그림,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물론 어떤 웹툰은 실험적으로 움직임을 놓거나 효과음을 넣기도 하지만 사운드를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웹툰도 만화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화하고 조금 다른 점은 스크롤 방식이에요. 만화 같은 경우는 지면, 책을 통해서 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롤 방식이 아니고 넘기는 방식, 한 장, 한 페이지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웹툰은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스크롤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위아래로 내리는 거죠. 쭉 내리고 올려서 만화를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지면에서 보는 만화하고 다른 점은 한 페이지 안에 컷 구성을 넣는 게 아니고 한 칸 한 칸, 한 컷이 하나의 페이지 구성처럼 되어 있어요. 물론 웹툰도 나중에 책으로 판매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다시 편집을 해서 한 페이지 안에
그 웹툰의 형태를 컷을 구성하는 그런 편집 작업을 거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롤 형태,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스크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냥 기본적인 만화의 형태. 캐리커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캐리커처라는 것도 만화의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한데 이미지에서 좀 볼게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대상을, 원래 그려야 될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데 시화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한다는 데에 있어서 초상화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유명인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을 캐리커처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공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캐리커처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캐리커처도 만화라고 보는 이유는 만화가 처음에 익살스럽고 풍자해서 그리는 게 만화의 기본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리커처도 역시 만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화라고 기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만화 영화다. 만화를 뭐 영어로 하면 애니메이션이고 만화 영화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애니메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만화는 카툰이고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만화와 달리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만화 영화만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재료가 만화이기도 하고 사진이나 그림이나 인형이나 다른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만화 영화만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고요. 그냥 올바른 표현은 움직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둬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를 할게요. 움직이는 거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마라고 영어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라는 데서 애니메이션, 애니마라는 이름의 어원이다. 말 그대로 대상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사진으로 찍던 디지털화를 하던 움직임을 연속성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와 다른 점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로 표현을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만화를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연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은 만화를 잘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만화를 잘 그리고 색칠을 굉장히 잘하는 컴퓨터 그래픽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많았었는데 문제는 만화는 그림뿐만이 아니고 글도 함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고 전달하기 위한 연출하는 것 약간 부족하다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만화 연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만화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콘티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출판 만화 콘티와 웹툰 콘티가 있어요. 뭐 다르지는 않죠. 콘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릴 그림을 미리 그려보는 스케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한 페이지에 만화라면 한 페이지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몇 컷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또 웹툰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분량이 어느 정도 컷으로 구성되는지 미리 그려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화 콘티와 웹툰 콘티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먼저 칸 구성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르지는 않는데 출판 만화는 확실히 한 페이지 안에 어떻게 칸이 구성될 것인지 연출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좀 다르고요. 웹툰은 스크롤 방식이라 근데 한 컷을 구성한다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말풍선과 칸
연출로 구성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또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야기를 짜는데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짜는지 영화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야기를 짜는지가 좀 달라질 거예요.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쓴다면 소설 써보셨나요? 아침에 영희라고 합시다. 주인공이 영희가 아침에 눈을 떴다. 아침에 새가 찌찍찌찍 하고 있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영희가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영희의 대사. 오늘도 학교를 갈 수가 없구나. 아직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 중이지. 그래, 수업 준비해야지. 영희는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설 형식이고요. 영화 시나리오 형식이라면 아침, 지문이 있겠죠. 상황에 대한 표현. 아침, 창밖에 햇빛이 비치고 있고 새가 지저귀고 있다. 짹짹짹. 영희,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도 학교를 못 가는구나. 영희의 대사가 나올 거고, 영희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간다. 세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해서 지문을 넣는 것이 영화 시나리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옮기려면 우리는 칸으로 배열을 하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카메라 배치랑 비슷해요. 영상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장면의 구분, 만화에서는 칸이 되겠죠. 카메라의 워크, 위에서 보느냐 아래서 보느냐. 여러분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죠. 그럴 때 한 장면에서 한 자리에서 찍는 것보다는 조금 카메라를 옮긴다든지 좀 얼짱 각도로 나오게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든지 배경을 좀 크게 보이려면 밑에서 위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카메라 워크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장면 연출을 하는 것을 카메라 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사. 영화라면 대사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지금 만화이기 때문에 말풍선 안에 대사로 표현을 하겠죠. 그걸 글로 적는 것을 등장인물의 대사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음향 효과, 영화가 아니니까 만화에서는 알다시피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쿵, 쿠궁, 화가랑, 와그작, 우적우적 이런 부분도 다 글로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런 음향 효과조차도 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사각사각이라는 거는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될 거고 와그작이라는 건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만화 연출을 할 때는 화면 구성 요소가 칸의 크기와 모양 신경 쓰셔야 되고요. 카메라의 앵글 구도, 그리고 인물과 배경, 인물을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을 거냐, 아니면 사람을 전신으로 두고 배경을 크게 잡을 것이냐, 이런 만화를 직접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릴 때는 그냥 잊어먹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여러분이 그렸던 만화가 있으면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린 만화가 있다면 한번 지금 보세요. 혹시 그 만화에 머리만 대글대글대글 나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머리만 나오고 말풍선 나오고 머리 나오고 말풍선 나오고 전혀 카메라 앵글의 변화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다분히 잘못된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풍선 역시 필요하고에 따라서 말풍선 크기도 또 달라질 거고요. 말풍선의 모양도 달라질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화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 써야 되고 화면 구성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만화를 잘 그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팁! 만약에 만화를 잘 그리고 싶으면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린다. 그림 잘 그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것보다 잘 못 그리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스토리텔링, 카메라 구성, 화면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재미있고 좋은 만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못 그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론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만화 잘 그리는 법. 역시 만화 동아리에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만화 잘 그리는 법은 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을 잘 그리려면 우선 포즈 매니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포즈 매니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되냐면요. 포즈 한글로 쓸게요. 매니악이라고 치시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포즈 매니악이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을 네이버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그림을 그린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림을 그린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즈 매니악은 말 그대로 포즈를 검색하고 포즈를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아까 만화를 잘 그리려면 연출을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화를 잘 그리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인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화는 뭐 동물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그리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인체의 비율을 알고 있고 인체에 대해서 해부학까지 알고 있고 뼈의 모양이나 근육의 움직임까지 다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겠지만 영어랑 똑같아요. 만화를 잘 그리는 방법은 영어를 잘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도요. 많이 말해보고 현지인들과 많이 이야기해보고 영어를 많이 써보고 그렇듯이 그림도 역시 잘 그리려면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포즈 매니악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자, 사이트 치는 곳에 주소는 포즈매니악.com 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포즈 매니악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포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포즈를 하나만 볼게요. 자, 좀 로딩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포즈가 있어요. 자, 오늘 만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정의, 만화 잘 그리는 법, 그리고 만화 그림을 잘 그리는 법, 포즈 매니악 사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포즈 매니악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인체 대생 연습하는 걸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연필과 연습장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연습장은 줄이 쳐져 있지 않은 무지 연습장이면 되고요. A4 용지보다는 공책 형태로 되어 있는 연습장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